안녕하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일주시입니다. 오랜만에 책 한 권을 낭독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낭독하여 드릴 책은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 김유진 지음, 출판사는 토네이도입니다. 나만의 시간이란 무엇일까? 나만의 시간은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 즉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한다. 일상을 바쁘게 보내다 보면 길을 헤매고 여기저기 부딪히게 된다. 나만의 시간은 그런 혼돈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시간으로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잠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든 이때만큼은 무조건 앞으로 내달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중요한 점은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짬이 나면 혼자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때만큼은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다짐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대인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쉽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학창시절을 떠올려보자. 조용히 혼자 있고 싶지만 함께 놀자는 친구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던 적 한 번쯤은 있지 않은가? 화장실에 갈 때조차 항상 친구와 같이, 심지어 볼일 보는 친구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전날 밤새 과제를 하느라 피곤해서 잠이 쏟아지는데 나만 빼고 친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봐 걱정되어 모임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을지도 모른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학창시절과는 또 다른 이유로 혼자 있는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보통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내 역량을 키우기보다 정치를 해야 능력을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 모처럼 느긋하게 혼자 점심을 먹고 싶거나 일이 바빠 동료들과의 티타임을 건너뛰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상사의 요주의 인물로 찍힐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꾸역꾸역 동석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예전보다 모임이 줄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을 챙기려면 혼자 있을 기회 자체가 없다. 기혼자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혼자 있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살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 동창회며 동호회며 있는 대로 찾아다닌다. 자의로 혼자 있기를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는 게 불안해지는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미혼이다 보니 기혼인 친구들보다는 나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데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혼자 있기가 쉽지 않다. 나를 관리하는 시간,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시간, 나를 알아가는 시간은 결국 내가 스스로 그 시간을 갖기로 마음먹고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시간인 셈이다. 혼자일 때 비로소 나의 예쁜 구석이 보인다. 나는 평소 당당하게 말하고 자신감 넘치게 행동하지만 때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소심하게 굴기도 한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시기가 오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생각에 휩싸이기도 한다.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분명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타인에 비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괜히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망신을 당하기 싫어 여럿이 모인 자리를 피하거나 부족함을 들킬까봐 타인에게 큰 소리로 치기도 한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바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기준에서 벗어날 일도 없고 열등감도 느끼지 못했겠지만 세간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가는 길에만 집중하자 라고 아무리 되뇌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르는 것이다. 예전에 나는 다른 사람처럼 하지 못하면 내가 부족하다고 단정지었다. 다른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나도 어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늘 남들보다 더 배우고 더 발전하고 더 빨라야 한다 생각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러지? 라고 자책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뭐가 그리 불안했던 걸까? 그래서 과거에는 외모를 열심히 가꾸고 꾸준히 다이어트를 했다. 말투와 옷차림에 신경을 쓰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연연했다. 세상이 정한 멋진 사람의 기준을 달성하고 자신감이 높아지면 잠시나마 불안하지 않았다. 나의 본 모습을 감췄으니 누구도 나의 부족한 점을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꾸며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면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최악의 상태로 원상복귀했다. 미움받지 않으려고, 바보 같아 보이지 않으려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다시 힘들게 노력했다. 이런 행동은 나를 점점 어둠 속으로 몰아갔다. 모두가 인정하고 예쁘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것에 집착했다. 나는 왜 45kg이 될 수 없지? 나는 왜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써야 하지?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등 작정하고 스스로 깎아내리기 위해 거울로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뜯어봤다. 나 자신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들이 생겨난 이유를 하나씩 생각해봤다. 온종일 공부하고 일하느라 살이 쪘다. 지난 몇 년간 책을 몇백 권씩 읽고 내내 컴퓨터 모니터를 보느라 눈이 나빠져 어쩔 수 없이 안경을 써야 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일이 내가 못하는 이유는 한 번도 그것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 당연했다. 돌이켜보니 나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될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그 대신 다른 걸 이룬 것이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늘 탐탁지 않아 했던 지금의 나의 모습 또한 내가 피땀 흘려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나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참 별로다. 왜 이것도 못하지?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등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할 시간은 늘 넘쳐났다. 하지만 나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생각할 기회는 흔치 않다. 아마 대부분 와, 나 이거 진짜 잘하네? 보다 난 왜 이것도 못하는 거지? 라고 생각한 적이 더 많았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저 이거 잘하죠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게 더 호감을 얻을 테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대단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멋져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장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내가 달리 보인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이유 없이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자신감을 잃을 때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세상이 정한 예쁜 사람, 성공한 사람, 괜찮은 사람의 조건에서 잠시 멀어지면 나의 장점이 훨씬 두드러지게 보인다. 나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오로지 나의 기준을 나를 차근차근 들여다봤다. 모두가 좋아하는 긴 머리의 청순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큼직큼직해서 시원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다. 나만의 매력은 충분했다. 더 꾸미지 않아도 나는 이미 아름다웠다. 그것도 모르고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 한 것이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갈 길이 멀다. 하지만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특별히 나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얻는 걸 보면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매일 열심히 하던 화장 또한 잘 하지 않는다. 지금 나의 모습으로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자신에게 집중하면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모두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공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잠시 혼자가 됨으로써 나만의 장점을 뚜렷하게 확인하고 스스로를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만의 시간을 통해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나아가 이 깨달음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나만의 가치를 찾아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알게 되었다. 지금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고 자존감이 낮아져 힘들어하고 있다면 혼자만의 시간이 특효약이 되어줄 것이다. 남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자신만의 생각을 들어보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자. 좋은 음식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면 건강해지듯이 좋은 말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 자신을 채우면 강해질 수 있다. 나만의 시간 계획하기. 외로움을 극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하루 중 언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보내기를 일과로 배정해보자. 우연히 틈나는 시간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는 것이다. 지인과 약속을 잡듯 원하는 시간에 나와의 약속을 스케줄에 끼워 넣으면 된다. 나만의 시간은 오늘 저녁 잠들기 전으로 계획해도 좋고 내일 출근 전으로 배정해도 좋다. 하루 중 제일 집중이 잘 되는 시간, 방해받지 않고 온 신경을 나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대라면 언제라도 괜찮다. 그리고 이 시간이 되면 나 자신에게 몰입하면 된다. 나는 이른 아침에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지만 새벽 기상이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데 무리해서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다. 도무지 시간이 없다고? 나만의 시간이 길 필요는 없다. 나만의 시간을 처음 갖는다면 하루에 30분 정도만 할애해도 충분하다. 나에게 30분도 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핑계다. 당장 해야 할 일을 전부 멈추고 모든 사회생활을 단절하는 게 아니라 잠시 스스로에게 시간을 선물하는 것뿐이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에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말자. 또한 나만의 시간에 꼭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새벽에는 딱히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위기 좋은 카페나 조용한 독서실에 가는 것도 괜찮다. 점심시간이나 업무 시작 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면 비어있는 회의실도 나쁘지 않다. 내가 현재 놓여있는 상황에서 완벽히 분리될 수 있다면 어디든 좋다. 여러가지 한 가지 팁을 더 알려주자면 따뜻한 차나 달콤한 음료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준비해보자. 즐거움을 더해줄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에는 관심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잠시 무음 모드로 돌려보자. 이 시간에는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친구는 물론 가족, 연인 등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가 있다면 다 잊어버린다. 혼자 있는다고 무조건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다. 정말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조용한 공기가 어색해 문득 누구에게 만나자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 오늘만큼은 특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자라고 되뇌보자. 지루하고 딱히 할 일이 없다고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혼자 있을 기회를 줘야 한다. 나만의 시간에 흐르는 정적을 참지 못하는 것은 친구를 만났는데 잠시 말이 끊겼다고 이만 헤어지자는 것과 같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순간만큼은 나를 먼저 생각하자. 자신을 돌아보고 읽어보고 찾아보자. 그리고 스스로를 관리해보자.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어느덧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리셋의 2가지 필요 조건. 지금까지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그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나만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나는 이것을 2단계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리셋이고 2번째는 발전이다. 우선 파트 2에서는 리셋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리셋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2가지 필요 조건이 있다. 바로 언런과 절제다. 언런은 경험, 편견, 고정관념, 지식 등 나를 이루고 있지만 더 이상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들을 지우는 과정을 의미한다. 절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안 좋은 습관, 행동, 버릇 등을 제거함으로써 스스로에 세운 자아의 벽을 깨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2가지 필요 조건은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나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 리셋을 통해 만족스럽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전부 지우고 하얀 도화지가 되었다면 이제 그 도화지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릴 차례다. 이 과정을 나는 나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표현한다. 사람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길 즐기는 나에게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산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잘 따져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깨어있는 시간이 더 많거나 모든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외부로 휘발시키는 에너지의 나의 내렴으로 수렴하게 만들 뿐이다. 자신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더 큰 부와 더 높은 사회적 위치를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일도 아니다.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나만의 속도에 맞게 성장하는 것을 뜻한다. 완전히 다르게 변신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업그레이드다.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직접 실천해보자. 비우고 채우고 배우고 강해지는 과정을 반복해보자. 나만의 정체성을 찾고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삶을 재정비하면 자신을 더욱 멋지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도전의 계기가 생기기를 기다리지 말자. 저도 꿈이 작가였는데 지금은 회사 다니느라 도전할 기회가 없네요. 저도 변호사가 꿈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보니까 시간이 다 흘렀어요. 저도 보디 프로필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운동은 언제 하죠? 저는 가수가 꿈이었어요. 요즘 오디션 프로가 대세던데 한번 나가볼까요? 그런데 사실 노래 안 한 지 오래돼서. 모두 내가 실제로 들어본 이야기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다. 회사를 다니면서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늦게라도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 바빠도 열심히 운동해서 보디 프로필 사진을 찍은 사람,
용기 내서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그런 일을 해낸 사람들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바로 도전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다. 물론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개인적인 이유가 다들 있겠지만은 말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재능이 아니다. 가진 게 없어도 도전하는 사람과 많은 걸 가졌어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실을 박차고 나가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될 극적인 계기, 과거를 참여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만한 감동적인 사건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그 일을 실제로 해내기 위한 영감이 떠오를 거라 기대하며 늘 제자리를 지킨다. 하지만 도전을 하기 위해 반드시 특별한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최고의 계기는 바로 그냥이다. 나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또 다른 나를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나거나 일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목표를 자주 설정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춤을 배운다고 하면 뭐 준비하시나 봐요? 라고 묻는다. 복싱을 배우면 다이어트 하시나 봐요? 라고 묻고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면 회사에서 필요하신가 봐요? 하고 계기를 물어본다. 그럼 나는 똑같은 대답을 한다. 그냥 하는 거예요. 딱히 이유는 없어요. 이 답변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뚜렷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사서 고생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배우는 목적에 따라 수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 이유를 묻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무언가 해보는 내가 신기해서 계기를 묻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냥도 이유가 될 수 있다. 한 번쯤 배워보고 싶다 혹은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무언가를 도전할 가치가 있다. 잘 산다는 것의 의미. 하루를 알뜰하게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다. 인터뷰 중 MC가 나에게 했던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 나에게 마지막 하루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가족들과 온종일 함께 있고 싶어요. 다른 뜻은 없었다. 그냥 마지막 하루라고 하면 제대로 인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럼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떠나야 한다면 순간 깊은 생각에 빠졌다. 방송에는 그래 보이지 않았지만 촬영 당시에는 몇 초 정도의 침묵이 흘렀다. 할 말은 없고 부모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여쭙고 싶으신가요? 나 잘 살았지?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슬픈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당시 이 대답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슬픔을 동시에 안겨줬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는 나 잘 살았지? 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 대기업에 취직한 것? 팔로워가 20만 넘는 유튜버가 된 것?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 모두 아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멈추지 않고, 힘들고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무서워도 주저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거침없이 달려온 것이었다. 외로움을 극복한 것,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은 것, 상처를 입어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했던 것, 다시는 못할 만큼 무언가 열심히 해봤던 것,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나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기쁠 때는 주변 사람들과 실컷 웃었다는 것.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같이 울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이었다.